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2월 7일 월요일 아침 출발 당신의 기상 전략 진행을 맡게 된 주식 맛집의 정진 전문가입니다. 저는 우선 박스경제TV에서 주식과 국내 선물, 그다음에 해외 선물을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월요일 처음 방송이니만큼 아무래도 이번 주 한 주간의 전략이나 혹은 시장 전망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어떻게 정도 시황이 좀 마감이 됐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무래도 미국에서 금요일 날 고용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오히려 46만 건으로 좀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기대치보다는 살짝 못 미쳤지만 그래도 어쨌든 1월 달에 고용 쇼크로부터의 걱정이 우려가 다소 좀 완화되면서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왔었고요. 일부 좀 낙폭을 상승분을 반납한 흐름을 보였지만 그리고 프랑스하고 러시아 정상회담이 또 이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러시아의 좀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기대해보지 않을까 해서 다시금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러면서 다우는 소폭 약보합으로 마감을 보였고 나스닥 지수는 1.5% 상승 마감을 이런 식으로 보였고요.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0.5% 이상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국 쪽에서는 이제 고용 지표, 고용에 대해서 가장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거나 좀 더 우려가 좀 섞인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예상치 자체로 봤을 때는 크게 좀 웃도는 신규 고용이 15만 명, 이 정도로 증가할 것을 좀 예상을 했었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좀 더 높은 40만 명이 아무래도 좀 증가하다 보니까 다소 좀 긍정적으로 보였고 실업률도 근데 하지만 실업률 역시 마찬가지로 4.0으로 4.0%로 나왔는데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게 12월이었거든요. 전월이었는데 그때 3.9%였습니다. 그거보다는 0.1% 소폭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 고용 자체가 44만 건으로 좀 증가한 게 아무래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특히나 눈에 띄는 게 레저, 접객 이런 서비스 부분 고용권이 15만 건이 좀 증가하면서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확산세이긴 하지만 이런 레저나 서비스업 자체에 고용이 는다는 건 그만큼 소비나 대외 활동, 외부 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과 같이 오히려 코로나 확산에 경기가 위축되고 신혼율이 증가하고 이러한 우려가 지금 완전히 지금 뒤바뀐 모습이거든요.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더라도 오히려 지금 서비스나 레저 부분 산업 자체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소비자층 자체가 대외 활동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올라오고 거기에 맞춰서 고용도 좀 증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류 업계를 통계를 보더라도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집에서 마실 수 있는 맥주나 가벼운 맥주들이 많이 소비가 늘었다고 하면 작년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데킬라 같은 굉장히 도수가 높은 이러한 주류가 매출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아무래도 파티나 혹은 대외적인 술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대외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서는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더라도 아무래도 금방 조금 이렇게 완화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 위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덜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가장 또 우려가 되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이지 않습니까? 예, 금리 인상인데 이렇게 좀 소비 물가가 올라가다 보면 미국 연준에서는 그러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좀 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채 상승률 자체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10년물 미국 국채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이게 지금 투자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때인가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뭐 오히려 지금 섹터별로 혹은 업종별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리오프닝주라고 하죠. 예, 코로나 이후에 다시금 대면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나 단체 활동이나 이렇게 리오프닝 주들이 우리나라도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반짝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2월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확진자 수가 3만 8천 명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지금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당연히 우려가 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강하게 규제를 하거나 좀 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계절 독감으로 취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약간 좀 더 기다려 봐야 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스탠스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점차적으로 지금 오히려 활동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는 좀 약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섹터별로 오히려 좀 예전부터 뭐 넷플릭스나 혹은 뭐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죠. 이런 거 같이 코로나 수혜주죠. 비대면 수혜주 이러한 업종들이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지난주에 오히려 지금 좀 반대로 지금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통 제조업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아마존,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죠. 아마존도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좀 페이스북,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메타 플랫폼즈는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예전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항공주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세를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증권사 혹은 이런 투자사에서 IB 쪽에서 리포트를 아무래도 항공 쪽 위주로 많이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만큼 리오프닝주나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더라도 활동하는 데 있어서 다소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지금 매일매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크게 조금 우려는 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오미크론에 대한 확진에 대해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지금 좀 회색된 감이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여파가 클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여기서 당연히 무력 충돌이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지금 가장 우려를 표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악재 정도가 가장 지금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이고요. 이거는 코스닥 차트입니다. 네. 뭐, 크게 주가 흐름은 굉장히 주가 지수 흐름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들어서요. 코스피가 거의 15%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하락세가 이게 15% 가까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이 한 달 동안에 주가 지수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2월 마지막 주부터 마지막 일부터 2월 들어서부터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절반 가까이 지금 터치하지 않은 회복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도 이러한 반등 장세가 다시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러시아 이슈도 분명히 무력 충돌이 있다고 하면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이 올 겁니다. 큰 하락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발 악재가 지정학적 우려가 시장에 큰 여파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이번 주 내로 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국에서 동계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주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11일 가까이 올림픽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의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에서 이렇게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만약에 무력 침공으로 이렇게 좀 하게 된다면 중국도 이런 부분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러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아무래도 올림픽 기간에는 무력 도발보다는 계속적으로 긴장감 고조를 시키는 스탠스를 잡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큰 이슈는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막 폭락할 수만한 악재들은 터지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번 주는 이러한 반등세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 반등세는 지금 이어질 수 있다. 해서 오히려 지난 코스피 코스닥 1월 동안의 하락분 절반 이상 정도는 좀 만회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는 또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우려가 점점점 촉발되기 때문에 다시금 상승분을 반납하는 이러한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간 최대한 반등이 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보유 종목들도 대처를 잘하고 전략적으로 좀 잘 구사를 한다면 충분히 위기도 모면할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올 위기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도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여러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부분은 제가 지금 노란톡 무료 노란톡 방에서 많이 장중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하단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그 QR 코드가 있으실 겁니다. 카메라 앱을 켜시고 그 QR 코드에다가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자동적으로 링크가 생성이 되거든요. 거기에 입장하시면 제가 장중에 실시간적으로 시황 상황이나 혹은 관련 특징 섹터 또 특징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언급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에 따라서 또 추천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략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1분 정도 있다가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난 금요일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아마존 주가의 굉장한 가파른 상승세였습니다. 아마존이 지금 각 IB 쪽에서 증권사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지금 상향, 목표가 상향하는 보고서를 10군데에서 지금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잇따라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하다 보니까 아마존의 주가가 하루 대금 무려 1,900억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나.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200조 원이 넘는 돈인데요. 하루에 이러한 엄청난 돈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마존 주가도 지금 오히려 지금 비대면으로 큰 수혜를 받고 이익적으로 큰 코로나의 혜택을 수혜를 많이 봤었는데 지금 다시 리오프닝주로 전환하는 시기에 아마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비대면보다 다르게 아마존은 굉장히 좀 증권사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보면서 이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장 점유율 늘려갈 것이고 굉장히 좋은 전망을 내세우면서 무려 4,500달러 혹은 4,600달러까지 보는 이렇게 주가 상향, 목표 주가를 상향, 없애라는 좀 제시를 많이 나왔습니다. 증권사 10군데에서 이렇게 좀 나오다 보니까 아마존이 엄청난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그 다음에 스냅챗이라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메신저 서비스죠. 네, 스냅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거를 운영하는 스냅챗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스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주가가 장중에 50%나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이제 상한가나 이런 게 하한가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이는데, 스냅, 네, 주가 자체가 이렇게 좀 우량한 회사고 시총도 적지 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닝 서프라이즈 했다는 소식에 지금 뭐 굉장한 50%까지 주가가 많이 상승했고 13억 달러의 분기 매출을 올리면서 월가가 예상했던 12억 달러보다 무려 1억 달러 이상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회사인 아무래도 페이스북의 모회사죠. 예, 메타 플랫폼즈. 여기는 아무래도 지금 뭐 크게 반대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거의 30%까지 메타 플랫폼 쪽으로 좀 급락을 보였었어요. 2,300억 달러, 2,300만 달러, 2,3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250조 원 가까이 그렇게 하루에 대금이 그렇게 빠져나가는데요. 반대로 좀 스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크게 반등을 보면서 스냅도 페이스북 영향으로 23%까지 빠졌지만요. 지금 50% 급등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상반된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미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또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대표적인 기술주도 반락을 큰 하락을 보이니까 시장 자체에서는 어느 지금 기술주보다 지금 오히려 실적을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 실적주 위주의 강세가 아무래도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 IT 종목이기도 한데 기술주들이 애플도 거의 대표적인 기술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주가가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무래도 그만큼 실적이 많이 바탕이 되어 있고 향후 진출하는 사업에서도 지금 캐시가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계 전반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잖아요.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무력을 도발하게 되면 러시아가 생산하는 게 은근 많습니다. 천연가스도 전 세계적으로 크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도 세계 2위의 생산량을 갖고 있고요.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 라비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계 1위의 생산 국가입니다. 그만큼 비철금속이나 원자재 요거에 대해서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근데 러시아가 만약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친다 그러면은 유럽하고 미국 등 여기서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모든 금융 거래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의 뭐 배터리 공장이 있죠, 반도체 생산하고 있죠. 우리나라 LG, 삼성 여기에 전자제품이 러시아 지금 1위 거의 탑3를 다 휩쓸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부터 5위까지 다 현대차가 지금 휩쓸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거래할 수 있는 달러나 이런 게 많이 막혀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인구가 1억 5천 가까이 되다 보니까 결코 적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거기에서 시장에서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뭐 배터리 공장들이나 이러한 공장들도 우크라이나에도 공장이 있지만 이러한 공장들 진출한 공장들도 당연히 셧다운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원자재들을 전반적으로 상위권으로 생산하는 중요한 생산 국가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반적인 강력한 금융 제재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적으로 모든 제품의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공급 부족 사태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를 더 크게 치를 수밖에 없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걸 만드는 그거를 일부 뭐 부품을 만드는 업체도 당연히 부품의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부품들에 연결된 중간 제값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완제품을 만드는 모든 가격이 연달아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지금 아무리 만들어서 판매를 해도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다시금 무역 적자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업들도 역시 실적이 좀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가장 크게 유가가 지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천연가스도 지금 천연가스 대체제로 지금 원유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원유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지금 오펙 이 플러스 국가들이 증산을 하겠다, 지금보다 더 많이 생산하겠다가 하면은 원래는 원유 가격이 빠지는 게 정상인데 이러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90달러, 1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면서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제 이런 항공유나 이런 것들도 인상될 수밖에 없고 물류비 상승,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국제 항공유 가격이 1월 말에 100달러가 지금 105달러까지 지금 상승했다고 나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항공주들의 유가 상승에 따라서 마진율의 하락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항공유뿐만 아니라 해운 이런 배를 운영하는 당연히 다 원유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물류비 자체가 전반적으로 크게 오를 수도 있다. 예. 원유뿐만 아니라 이런 또 물류비가 오르면 당연히 모든 지금 수출 수입하는 모든 부품들, 부자재들, 기자재들 혹은 완제품들 다 배로 싣고 나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크게 당연히 영향을 민감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이 각 기업들의 실적에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기업들의 실적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런 기업들의 악재가 마진율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실적이 악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당연히 주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발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문제가 단순히 정치적인 싸움에서 지금 시작되었지만 글로벌적으로는 지금 파급이 점점점 눈에 띄게 체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좀 연일 뉴스 화제거리가 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오미크론 관련해서 가장 큰 수요가 예상되는 진단키트,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목요일까지만 해도 상한가를 가고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왔었는데 오히려 지금 금요일 날에는 오히려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목요일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반면에 리오프닝주, 항공주, 여행, 레저, 카지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등세로 올라와줬습니다. 그래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계절성 독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직은 좀 중증이나 이런 것도 좀 지켜보고서 할 것이냐라고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차 아무래도 확진자가 증가했는데 3만 8천 명 넘었는데 중증 환자는 200명으로 오히려 계속적으로 좀 다운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크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크게 좀 약간 팬데믹이나 엔데믹이나 이렇게 좀 국가적으로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유심 있게 좀 지켜보면서 투자하시는데 조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가 안건입니다. 이번 주 이번 주가 지금 반등세 이렇게 좀 1월 들어서 이렇게 좀 이게 한 절반 정도가 2,800포인트까지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2,800에서 2,900 요 사이까지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시장의 반등세가 이번 주도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계속적인 상승보다는 오락내락하지만 어쨌든 하락분의 절반 이상은 좀 만회할 수 있는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한 950포인트에서
98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하락세를 만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반등장이 좀 건강하거나 강력한 호재로에 있어서 반등장은 아니에요. 너무 1월 달에 과대 낙폭에 대해서 너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하락분에서 절반 정도만 만회가 되더라도 일부 종목들이나 일부 그 위치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중을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좀 줄여놓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순하게 반등장이 이어져서 V자 반등으로 기대하시면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지금 3월 달부터 시작될 건데 그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또 러시아에 대한 악재가, 무력에 대한 악재가 좀 있습니다. 2월 말 3월 초쯤에는 그게 무력으로 나올지 그냥 평화로 말로 끝낼지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매수세는 딱 이번 주까지만 하고 이번 주에 반등적 어느 정도 올라오면 거진 주식 비중을 다시금 줄이는 점차적으로 줄이는 이러한 매매 전략이 이번 주에는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월화수 정도는 주식 비중 늘려놓다가 목금 정도는 다시 줄여서 다음 주에 점차적으로 줄여놓는 이러한 매매 전략이 아무래도 유효한 매매 전략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많은 분들에게 주식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참여하고 계신 노란톡방에 참여하고 계신 참여자분들에게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역시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놓고 평균 단가를 낮춰놓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비중을 늘려놓고 평균 단가 낮춰놓고 반등세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익 전환을 하거나 대부분 본전권 부분까지 지금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금 이번 주 들어서 추가적으로 수익 전환되는 구간에서 전부 주식 비중을 다시 줄이라고 지금 매매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그 매매 전략도 궁금하신 분들 지금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거기에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켜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링크가 자동적으로 노출됩니다. 네, 그 링크 타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에 실시간적으로 종목을 분석해드리고 장중에 시황도 분석해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섹터, 강세 섹터 혹은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주식 투자 하시는데 좀 더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같이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개장 1분 전 앞두고 있는데요. 잠시 개장 이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 9시 2월 7일 월요일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여기 좀 분봉으로 흐름을 시켜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 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갭 상승 0.3% 상승 출발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보합권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승 이후에 좀 하락세를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장 흐름이지만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상승한 종목이 더 많이 보이고 있죠. 네, 이러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네, 원전과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원전과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원전과 관련해서 EU에서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 EU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ESG 평가 즉 텍스노미라고 해야 되죠. 네, 녹색 사업으로 이걸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이렇게 예전에는 안전성으로 예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크게 터졌잖아요. 원전 사고가 터져서 원전은 하면 위험하다. 원전이 투자 대비해서 에너지 생산이 최고인데 가성비적으로는 최고인데 그리고 지금 이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최고이긴 한데 이런 것들 하기에는 좀 너무 위험하다 해서 독일을 필두로 해서 유럽 전반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거의 이번 정권 들어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부터 탈원전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지금 전력난이 일어났잖아요. 아무래도 원전이 에너지 생산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원전인데 원전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대체제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그 많이 투자한 신재생 에너지가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은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서 에너지를 지금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를 대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천연가스가 그나마 가장 빠른 대체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 50% 가까이 천연가스로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 중에서도 40%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했어요. 여기 러시아가 공급을 차단하니까 지금 유럽이 지금 에너지 대란이 나타나는 거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네, 이렇듯 이러한 순서가 사이클이 흐르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해서는 그나마 뒷전이었는데 그나마 최근 들어서 다시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 소형 원자로를 하면 위험도 절감되고 이게 환경 파괴가 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도 굉장히 적다. 즉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은데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어. 이만큼 녹색 사업에 적합한 게 어딨냐라고 지금 선진국 중심, 프랑스, 영국 등을 중심으로써 이게 점차 나오고 있고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자력에 대해서 소형 원자력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원자력에 대해서 지금 유럽에서는 이게 지금 가결이 됐어요. 통과가 됐어요. 작년 말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럽 전체적으로서 유럽에서는 이거 유럽 원전은 녹색 사업이다라고 완전 분류를 했어요. 천연가스도 녹색 사업으로 분류하겠다라고 했는데 천연가스 역시 마찬가지고 원전도 마찬가지인데 천연가스는 솔직히 그 석탄, 석유보다 덜 나오면 덜 나왔지 이산화탄소 발생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본인들이 생산이 안 한다 그래서 그럴지 몰라도 어쨌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배제해두고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기술적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선진국에 있습니다. 네, 중동 및 아프리카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최근 들어 이집트에 1조 원 넘는 수조 원의 수주 소식도 그냥 연말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 사업도 우리나라도 지금 빨리 전환해야 된다. 라고 나오고 있고 위험이나 안전 문제가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녹색 사업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아직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을 판단하고 기준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추세 자체가 지금 점점점 기술이 모든 전자제품들이 고도화되고 있고 전기차 사용이 늘어나고 점점점 전자제품들이 많이 생산되잖아요. 전자제품들이 많이 생산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전기에 대해서 소비가 엄청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사회가 점점점 커지고 있고 점점점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생산을 지금 다른 방법으로 신재생으로 하기에는 감당이 안 되니 원전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의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소형 원전 당연히 핵 융합 발전에 있어서 이게 좀 만약에 사고가 터지게 되면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했을 때 소형 원자로 하게 되면 그러한 위험성도 어느 정도 일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다투어 지금 프랑스, 영국, 미국이 소형 원자로 쪽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 지금 장 초반에 좀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거든요. 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 13% 넘게 상승을 했고요. 가장 또 가치가 있는 한전기술 역시 마찬가지로 4%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기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업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추세가 바뀌게 되면 이 원전 관련주 여러분들께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눈여겨보시고 오히려 좀 좋은 투자 전략으로 오히려 포트에는 꼭 원전 관련주 하나 담아보세요. 지금 제가 2월 7일 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추세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탈원전 이렇게 외치던 게 아무래도 독일 선진국에서 이렇게 탈원전을 외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선진국이 그렇게 가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전 그동안 10년 가까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좀 많이 소외가 되고 배제가 됐어요. 근데 작년부터 소형 원자로가 들어가게 되면서 원자력 발전이 크게 반등세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반등세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도 내년에도 앞으로도 정책이 바뀌면서 당연히 글로벌 진출이나 정부의 또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시면서 오히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조금 포트 하나씩 담아 놓으신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보이시면 거의 2,300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한 800개 정도는 상승하고 있고요. 1,300개 정도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개 정도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코스피도 보합 출발했다가 지금 하락이 크게 좀 있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 출발 보였다가 하락 전환했다가 지금 반등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부분 LG 에너지 솔루션만의 강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지만, 네, 그 이외에 뭐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던 지난 금요일날 크게 하락을 보였던 진단키트 관련주들 있죠. 진단키트 관련주들 다시금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 하락분 만회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게 원전 관련주들도 지금 다시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게임 관련주들도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관련주도 거래소 관련주죠. 코인 관련주도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금요일 시장하고 다시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이게 수급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도 좀 눈여겨보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는 있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도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공략할 섹터나 관심 종목은 아무래도 원전 혹은 진단키트 쪽으로 장 초반에 포커스를 맞춰서 눈여겨보시면 좋은 상승률을 좀 보일 수 있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특출나게 집중되는 이러한 테마군이나 섹터군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테마군, 원전,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이죠. 원전, 그다음에 코인, 비트코인 거래소, 그다음에 진단키트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장 초반에 지금 수급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시장도 반등세 지금 저점 다지면서 다시금 반등세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내내 봤을 때는 그래도 반등세는 이어지는 구간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오늘 좀 개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는 거 보이고요. 그나마 좀 외국인들도 역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지수에는요. 기관들의 매도세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다 약세, 허런 색깔의 흐름을 보이고 특히나 화학 쪽, 이쪽은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아까 마진율 축소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학 업종은 일정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물류비 상승 당연히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할 때 반도체도 또 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삼성, SK, 하이닉스 당연히 악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도 동참하라 그러면 지금 러시아의 시장 점유율 1위라고 아까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했는데 그 LG전자나 삼성전자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와 관련된 리스크가 좀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에서는 조금 관련 종목들에 대한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원자재 관련주 있죠. 원유 관련주 혹은 알루미늄 관련주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반사 수혜를 볼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과 같은 이런 관련주도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월요일 날 장 초반에 하락 출발을 보이면서 다소 조금 이러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도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소식도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이죠. 오늘 청와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회의를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 확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이런 내용들 분명히 나올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모든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코로나가 아무리 확산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방역 조금 단계 낮추고 이거를 계절 독감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러한 언급을 하느냐 코로나가 증가하더라도 계절 독감 수준으로 떨어지고 아무래도 치명률이 좀 낮다 보니까 계절 독감 수준을 떨어뜨리고 의료 대응도 확보할 경우에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일상 회복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는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관련주들도 역시 상승 출발했다 강세를 보였다가 일부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좀 많이 하락을 보였던 지금 원유 관련주들도 지금 다시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유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석유나 중앙에너비스 이런 원유와 관련된 수입을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이러한 업체들의 아무래도 재고 자산의 가치 상승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이런 원유를 수입해서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비싸겠지만 이런 거 가공해서 다시 재판매할 때 당연히 판매할 때도 가격을 더 올려서 판매하겠죠. 그러면 갖고 있던 재고분, 이 재고 자산도 덩달아 예전엔 더 싸게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고 가치의 자산 가치의 상승도 실적에는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주로 부각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상승도 눈에
눈여겨 보시면서 정말 상생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어떤 것이 있나라고 좀 판단했을 때 빠지고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반도체 관련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강하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지금 하락이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의 2차 전지 반도체 약세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예, 반대로 일부 세바군이라고 할 수 있는 진단키트,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원유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좀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개장하고 나서 조금 바쁘게 지금 눈이 돌아가고 있죠. 네. 월요일 아침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 봐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과 대비해서 미국 시장과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더 많이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장 흐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톡방에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QR코드가 있으실 건데요. 그 QR코드에 스마트폰을 카메라 어플을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링크가 생성이 되고 그 링크에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 톡방에서 다양한 주식 정보, 그 다음에 종목과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강세 섹터 관련 종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장중에 또 실시간적으로 공략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제시하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톡방에서 무료 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 참여자분들에게 제가 공략주를 제시해드리고 있거든요. 지지난주였죠. 한신기계 지금 원자력 발전 지금 한신기계 오늘 2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신기계를 제가 지지난주에 담아두셔라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담아두셨고 지금 굉장한 상승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이 지금 한신기계 수익 엄청 크다고 오히려 지금 굉장히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히려 이러한 시장에서 이번 주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고 다음 주를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거기에 맞춰서 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매매 전략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문자로 샵 3989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진이라고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 역시 링크를 다시금 발송을 해드리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좀 오늘 2월 7일 월요일 시작하는 오전 방송 여러분들께 같이 함께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국 시장과 관련된 내용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다시금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이번 주 공략주도 뭘 공략해야 될지 말씀드렸는데요. 네, 오늘 말씀드렸던 많은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다가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당신의 기상 전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맛집의 정진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